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호루룩이네. 네, 죄송합니다. 약간 까불고 싶은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네, 약간 스스로의 기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약간 까불게 되는, 저는 그런 사람 한 명을 아주 잘 알고 있어서 가끔 저도 그렇게 하게 되곤 해요. 무의식적으로. 네. 아니, 의식적으로. 네. 오늘은 자사호를 개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정답이라고 보기에는 글쎄요,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제가 자사호를 뚜껑을 깨먹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못 쓰고 있는 애들이나 뭐 이런 걸 포함한다면 그래도 한 대여섯 개 이상은 사용을 해봤고 몇 년간 잘 사용을 하고 있으니 얘네들을 처음 사용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살짝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사호는 물론 처음에 아주 좋은 호를 들으실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자사호는 대체로 실용호와 작가호로 나뉘어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실용호는 조금 약간 가격대도 저렴하고 좀 구입하기가 용이합니다. 작가호는 좀 더 알아야 될 것이 많죠. 왜냐 하면 가격대가 높아요. 그리고 중국에는 자사호는 중국 이싱지방, 의흥지방에서 나는 것을 자사호라고 하거든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만 나는 자사라는 광물을 풍화시켜서 만든 것이 자사호고, 그 자사호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대용으로 대만이나 뭐 이런 데서 공장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뭐 비슷하게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자사호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뭐 호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자 공부를 하고 안목을 높이고 막 찾아다니면서 보고, 혹은 뭐 의흥지방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것도 좋을 테고, 뭐가 많더라고요. 어디를 보고 뭐 저관을 보고 다른 걸 어떻게 확인을 하고 흙은 어떻고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정말 체계화 정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사람에게 배우지 않는 이상 내 방법이 무조건 옳다, 내가 무조건 다 알고 있다 라고 확언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긴 시간에 걸쳐 보고 확인하고 이러면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냥 종이책이나 들은 풍월로 대충 공부한다고 작가호의 뭐 등급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나는 척보면 알아 이렇게 하기는, 그렇게 하시면 천재죠. 네. 근데 천재가 뭐 10명 중에 5명이 천재면 천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그때는 이제 다 범인인 거죠. 그 정도면. 네, 그런 거라서 작가오는 좀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분께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작가오는 좀 알아보시고 충분히 알아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면 중국의 공예 등급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장인, 뭐 유형 문화재, 뭐 인간 문화재 뭐 이런 지칭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공예 장인 등급들이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도 뭐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그 사람의 저관도 있을 테고, 그 사람의 어떤 형태적인 특징이나 뭐 사용하는 뭐 어떤 것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근데 저는 작가호는 전혀 모르는 분야이므로 전혀 관심도 없고요. 네, 모르는 분야이므로 밀어두고 실용호에 대해서, 실용호 개호에 대해서, 실용호를 구입할 때 뭐 초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려드리려고요. 자, 일단
네, 자사오를 구입하시는 것은 물론 직접 가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직접 가서 구입을 하실 때는 뭐 저에게는 뭐 8만원짜리도 있고요, 20만원짜리도 있고요, 10만원짜리도 있고요. 뭐 가격대가 뭐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가진 건 다 실용어라서. 구입을 할 때 직접 구입을 한 것도 있고 온라인으로 구입을 한 것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입을 한 것은 당연히 네,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을 했고요. 직접 구입을 한 곳은 직접 구입을 할 때는 제가 중국 차를 시작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시고 많은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주신 세레나님께서 실용어를 구입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게 있어요. 자, 맨 처음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 가서든 어디에서든 물 좀 부어봐도 될까요? 라고 기왕이면 뜨거운 물이 좋습니다. 출수 절수 외에도 다른 것도 확인하려면 뜨거운 물이 좋아요. 뜨거운 물을 부어요. 이게 만약에 아주 잘 관리되는 상태가 아니라면, 아예 처음으로 사용하는 거라면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나쁜 냄새나 이런 게 확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로 있습니다. 사람이 속고만 살아봤나 믿고 살아야지 라고 말하기에는 네,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으니까요. 심지어 그 소매상인 그분도 속으셨을 수도 있고요. 네, 뜨거운 물을 부어보면 나쁜 냄새가 확 끼쳐요.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에 물을 따라내고 그 냄새나 어떤 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내부를 한번 살짝 만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먼지, 이 자사오도 고온 소성, 아주 높은 온도에서 구워지기 때문에 다른 불순물이 많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흙의 잔여물, 재의 잔여물 뭐 이런 거지, 뭐 다른 오염물이 묻어 있다면 얘는 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게 걸덩이라서 그래요 라고 해도 그건 약간 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물을 부었을 때 나쁜 냄새가 난다면 일단 이게 아무리 좋은 호여도 드시기는 곤란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찻잎을 넣고 물을 부어서 이 호를 사용합니다. 달리 사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나쁜 역하고 뭐 불쾌한 냄새가 올라온다면 그 호에는 차를 우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이렇게 일단 주엽 내부에 물이 차 있을 때와 그냥 잡을 때의 균형감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아주 정말 빈번하게 사용하시는 자주 사용을 한다면 실용어를 저희가 지금 고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감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잡기 편한가? 익숙치 않다면 제일 주의할 것은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손에 익숙한 것, 손에 잘 맞는 것, 개환도 그렇지만 자사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용할 거니까요. 잡아보세요. 잡아보시고 괜찮은가를 확인하시고, 자, 물이 따라서 나오는 걸 출수라고 합니다. 출수가 잘 되죠. 그리고 이렇게 따랐다가 이렇게 꺾을 때 질질질 흐르거나 이런 거를 절수라고 해요. 잘 끊기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처음 2호가 처음이라 금수. 자, 국내 작가 다간들도 대부분 그렇고 대만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특히 중국제호에는 특히 자사호 어쨌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공기구멍이죠. 이게 공기압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나가고, 이게 만약에 내부가 진공 상태라면 물이 나가야지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흐름이라는 것도 압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를 막았는데 물이 질질질 샌다. 그러면 여기가 유격이 안 맞거나 뭐 이런 거라는 얘기겠죠. 유격이라는 것은 뚜껑과 허의
어떤 간격? 예. 나 뭐 이런 들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깨끗하게 잘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뭐 골동자사오나 뭐 이런 것의 경우는 약간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 자, 저희는 실용호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심미적인 것 때문에 실용적인 면을 간과한 게 아닌 실사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실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네. 출수 잘 따라지는지 잘 끊기는지 물이 막았을 때 이 물대에 있는 여기 좁은 물대에 있는 물 정도만 흐르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물이 안 흘러야지 금수가 되는 것입니다. 얘는 출수, 절수, 금수가 적당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출수는 좋고요. 절수는 이 정도면 괜찮고요. 금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호 같은 경우는 수평호예요. 이런 형태의, 자, 요렇게 생긴 애들 수평호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호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시면 더 알기 좋을 거고요. 특히나 수평호의 경우 다른 호보다도 엎었을 때, 이렇게 엎었을 때 뚜껑은 따로 두고요. 엎었을 때 반듯한가 반듯한가, 말하자면 물대와 호의 입구와 손잡이까지 이렇게 반듯하게 쫙 이루어졌는가를 원래 확인을 한대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도 있더라고요. 작가호나 어떤 디자인적인 심미적인 요소를 위해서 약간 디자인을 달리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 합니다만, 기본형의 형태는, 네, 뒤집었을 때 반듯한가를 이렇게 바닥에 엎어 놓으시면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확인하시는 거 가지고 구입처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신다면 거기서 사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되게 나쁜 사람 같잖아요. 물건을 살 때 실용호라고 해도 그래도 10만원 내외 혹은 대부분 그 이상이죠. 그런 것을 사용을 하고 얘를 이용해서 저희가 음료를 섭취할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딱 맞게 사야지 나중에 다른 서운한 마음이나 불쾌한 마음이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약간 뭐 이게 너무 민폐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런 다도구들을 파는 데서는 차를 우리는 자리가 다 있기 때문에 물 사용이나 이런 게 번거롭거나 불편해서 이거를 못하거나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출수, 절수, 금수 정도는 확인하시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냄새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그래도 실패가 덜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것저것 잘 돼서 구입을 해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호를 해야겠죠. 개호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사호를 맨 처음 사용할 때, 그리고 혹은 이제까지 다른 차를 사용을 하다가 이 차를 이제 그거에 맞는 호가 다른 것으로 하고 싶어서 이 차를 다른 차로 바꿔주고 싶어요. 이 호를. 그럴 때 개호를 해줍니다. 자, 맨 처음 개호를 할 때는 지금 이 호는 이미 어느 정도 사용이 되어 있고 손이 가 있는 애지만요. 맨 처음에 아예 물 한 방울 닿은 적이 없는, 혹은 그때 내가 테스트하느라고 물 한 번 부어본 게 전부인 호를 구입을 하셨다면 개호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혹시 남아있을 내부에 있는 불순물이나 잔여물들을 제거를 해주시는 거죠. 손으로 내부를 만져보시면 어떤 상태인지, 흙이 좀 까끌까끌한가, 먼지가 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것들을 확인을 하신 후에 약간 꺼끌꺼끌하니 뭐가 있을 것 같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쓱 해보니, 왜 이렇게 쓱 창문 틀에 보면 먼지가 있네, 이렇게 편집증 네,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철로 되거나 뭐 플라스틱이나 혹은 뭐
거친 소재로 되어 있는 수세미 말고요. 저희는 제가 만들어서 떠서 쓰는 수세미가 있어요. 그냥 주방 식기들 기름때 많고 이런 거 세척할 때는 저도 그냥 사서 쓰는데요. 다구라든지 저희 집은 다구 사용량도 워낙 많으니까요. 혹은 그냥 가볍게 씻어도 좋은 애들은 만든 수세미를 사용을 합니다. 아크릴사 아니고 얘는 아크릴도 아크릴일 텐데 뭐 안 들어있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네, 어쨌든 얘는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까끌까끌한 느낌의 수세미가 아니에요. 이런 게 있으시다면, 그리고 혹시 그 면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다면 이걸로 내부를 한번 닦아내시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세제 묻어있고 이런 수세미 말고요, 새 수세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리고 아예 이런 다구용으로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죠. 젖어있지 않은 걸로 한번 닦아내시면 얘는 뭐가 없죠. 물론 당연히 깨끗한 애니까 그러면 닦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닦아낸 다음에 자, 자사오 개호에 대해 되게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팔팔 삶아야 된다. 그리고 삶는 걸로도 뭐 부족해서 뭐 하루 정도는 팔팔 삶아야 된다. 삶을 때 대추, 두부, 뭐 2호에 사용할 찻잎 등을 넣고 팔팔 삶아야 된다. 불순물을 다 제거해 줘야 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끓여 주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두부나 대추나 차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저는 끓인 적은 있거든요. 팔팔 삶은 적은 있는데 뭘 넣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수년째 여러 저렴한 자사오들, 실용오들 사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요. 만약에 막 뭔가 이것저것 해가지고 얘에게 인위적으로 어떤 좋은 특성을 줘서 차 맛을 좋게 하겠다는 것은 약간 욕심인 것 같아요. 두부는 아마 이 나쁜 냄새를 빨아들이기 위해서일 테고, 혹시라도 있을 대추는 아마 단향을 입히기 위해서겠죠. 이 차를 이렇게 말하자면 속성 양호의 어떤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호를 만약에 삶으신다 그러면 저 냄비 대신 양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넣고 삶으시면 큰일 납니다. 유리병 같은 거 소독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얘들 움직이잖아요. 얘는 특히 무거운 애가 아니에요. 유리병은 큰 것들은 무겁죠. 근데 얘는 호는 가볍거든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러면 물이 끓으면서 얘네들이 움직여요. 덜컹덜컹덜컹 캉캉캉 부딪히고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러지는 마시고. 네, 자, 이것도 깨끗한 면행주, 깨끗한 거, 뭐 거즈 수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 호에 맞는 거 쓰시면 되겠죠. 너무 저는 수건이나 뭐 이렇게 아주 도톰한 면은 사실 약간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섬유에도 냄새가 있거든요. 기왕이면 깨끗하게, 저는 얘는 몇 번 쓰고 빨아지고 한 거니까요. 살짝 감싸서, 말하자면 이 면보가 끓어도 이 면보가 막 흔들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감싸서 끓이시면 됩니다. 물론 얘도 살짝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러면 얘들이 물이 끓으면서 움직여도 부딪히거나 손상되거나 깨지지 않게 꼭 이렇게 해서 끓이시고요. 뜨거운 물에 얘를 퐁당 담그시지 마시고 끓고 있는 물에
그러면 유리처럼 깨진다 이런 게 아니고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모로 처음에 끓일 때부터 처음에 찬물부터 같이 함께 이렇게 넣어서 물을 충분히 붓고 끓이시면 됩니다. 자, 솔직히 저는 끓인 것도 잘 안 했어요. 네. 이제 이쯤 하시면 제가 이제 130회가 다가오니까 이쯤 하시면 저의 태도를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닦아보고 이런 거 다 합니다. 저도 먹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환경 호르몬 이런 거 되게 신경 쓰는 사람이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붓고 아까 그렇게 닦아준 다음에 뜨거운 물을 몇 번 부어서 헹궈주고, 그것도 약간 불안하다면 이런 뭐 완이나 지금 저희는 퇴수기로 사용하는 완이잖아요. 완이나 이런데 뭐 냄비 사발 같은 거 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 계속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껄껄껄껄껄껄. 이렇게 말하자면 간단한 끓이는 거 대신 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저는 주로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런데다가 부어놓으면 이제 이렇게 부으면 겉면까지 오래 물에 담궈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 같은데 일부러 담아서 했지요. 이렇게 끓는 물을 계속 부어서 차 우릴 때처럼 그렇게 몇 번 한 다음에 냄새 맡아보고 사용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떠도는 말들이 많지만 그게 전부 정답은 아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그리고 나중에 구입을 한 뒤에 뭘 심각하게 할 생각보다는 처음에 구입하실 때 좀 신중하게 고르실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처음에 자사오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할 때, 물론 제가 그 가게, 찻집, 그 공간을 좋아해서 자주 다녔는데요. 보이차를 시작하면서부터 거기 보이차가 마실 수 있는 보이차가 아니더라고요. 숙차가 너무 그게 기름 맛이 많이 도는지 그 군내가 너무 많이 나는 악태 과정이 약간 좀 지나친, 하여튼 약간 마시기 힘든 숙제들이 있거든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랑 너무 안 맞아서 거기를 가진 않는데, 맨 처음 거기서 자사호를 구입하려고 할 때, 중국차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는 있어야지 보이차를 마실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구입하려고 할 때 거기 주인께서 그러셨어요. 자사호는 평생 함께하는 친구 같은 거니까 30년 40년 쓸 거고 길들이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냥 좋네 하고 덥석하지 말고 오래 보고 저게 진짜 생각이 나고 마음에 남고 눈에 밟히면 그때 사도 안 늦다.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백자 개완도 좋고 유리 다관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좋고 그런 거 쓰시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는 다행히도 저에게 어떤 중국차를 입문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 뭐 마법사 세레나님이라든지 뭐 그런 곳이라든지 제가 초기에 다녔던 차 가게라든지 하는 곳들은 태도율이 다 비슷하셨어요. 저는 물론 그게 저와 잘 맞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더 찾아다녔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차를 시작하고 자사호를 들이기까지 1년 반은 걸린 것 같아요. 맨 첫 자사호가 생기기까지 이것저것 봤고, 가격도 모양도 어떤 크기나 이런 것들도 막 이것저것 보면서 약간 보는 눈이 생긴다기보다는 내 취향이 생겨요.
그러면 좀 더 선택하시기에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간을 좀 많이 들였고요. 그러면서 뭐 실패한 경우도 있었고, 타오바오 직구도 해봤거든요. 자사오를. 있었고, 또 아주 저렴하게 만족스러운 걸 싹 구입도 하기도 했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공장자의 자사오도 있고요. 예, 실용호들이 가지고 있지요. 이것저것 예쁜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너무 많은데 취향도 변하니까요. 그래도 최소 3번은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물론 가벼운 마음으로 구입을 하셔도 괜찮겠죠. 영 쓰다가 별로면 누구 주든지 막 이렇게. 근데 저는 다구들을 대체로 그렇게 고르지는 않아요. 저는 물건을 그렇게 고르는 것은 쉽게 버릴 수 있는 것들이고, 다구들은 제가 아주 오래 쓰고 오래 가지고 있고, 하다못해 내가 안 쓰더라도 남을 주기에 이상하지 않은 애들을 골라야 하고 하다 보니 좀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3번은 보고 나한테 정말 맞는지, 내 취향이 맞는지, 나의 즐거움이 될지, 내가 저것을 오래 잘 사용을 할지를 확인을 해서 구입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차를 하나 마셔볼까 하는데 시간이 꽤 되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자사호를 개호 혹은 실용으로 구입해서 자사를 개호하는 것까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이 호로 차를 마시고 뒤처리 설거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살짝 더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무슨 차를 마실지 아니면 이 호를 한번 사용해 볼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